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지금 새로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단순한 맹장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오후 9시쯤 서울구치소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법무부의 지정병원인 경기도 평촌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평촌에 있는 한림대 병원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충수염과 달리 충수가 이미 터져서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림대 병원 의료진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오후 11시쯤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충수염은 오른쪽 옆구리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저도 경험해본 고통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순한 충수염이 아니라 복막염이 문제인데 맹장 끝 부위인 충수가 터지면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해서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의료계에 따르면은 적어도 2주 이상 입원을 의료진이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억울하게도 열악한 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호소한 직후에 과연 제대로 된 처치가 됐는지 그 부분도 사후에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대한민국 경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도 갤럭시 S21에 부진해서 볼 수 있듯이 아이폰과 중국 전화기 사이에 껴서 큰 위기를 겪고 있고, 반도체 사업은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투자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빠진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빨리 국민과 삼성 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 최고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저자들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4일 6.25 동란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저녁 뉴스 시작할 텐데요. 바로 6.25를 하루 앞둔 날, 문재인이 미국의 주간지인 타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는데요. 문재인이 생각하기에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다, 의욕적이다,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의 언론 매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6.25를 하루 남기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안이 벙벙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길래, 무슨 약점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일단 뉴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창에 왔던 북한의 여자 가수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이고 아직까지도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다. 타임에서는 김정남 형이죠. 그리고 장성택, 고모부를 냉혹하게 살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문재인이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며 아네스트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네스트니까 정직이라고 번역했더니 정직이 아니라 솔직으로 해줘 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타임은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고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역사적인 보고서에 따르면은 몰살, 대량학살이란 얘기죠.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3일이고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타임 기사입니다. 자, 이게 파이널 오퍼, 마지막 제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북한이라는 게 지금 쇄국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국경이 봉쇄돼서 주중 대사까지도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중 대사가 둘이 있어요. 전직 현직이 베이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스트를 국내 언론이 정직이라고 번역해서 보도하자 인터뷰 당시에 문재인은 정직이 아닌 솔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직이랑 솔직이랑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아마 그 작은 차이 하나도 뭔가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타임은 문재인의 답변을 담으면서 다수의 북한 소식통은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의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타임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7년 5월 문재인이 당선 이후에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화해가 시작됐지만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이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접근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한 것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반도 비핵지대화 해가지고 일단 휴전선 이남에서 원자력 발전소 다 사라지고 탈원전에서, 그리고 미국의 해구상까지도 사라지면은 그때 가서 자기네가 핵을 포기할지 어쩔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 그것을 김정은의 발언으로 소개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중심이 김정은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중심이 아니라. 타임, 문재인에게는 돌파구가 마련된다는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더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짧게 끝난 이후에 미국 공화당 측의 반대가 심각하지도 않을 수 있는 만큼 만남을 가로막는 빗장이 낮아지고 정치적으로 더 안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죠? 리성권이 안 만나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죠. 바이든 대통령 북한을 국제 무대에 끌어올려서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거는 혼자만의 희망이죠. 김정은은 UN, 미국, 유럽연합의 제재 완화와 같은 일방적인 양보 없이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UN, 미국, 유럽연합이 EU가 제재 완화를 먼저 해줘야지 움직이겠다는 거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북한에게 미국이 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가 없죠.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검토한 대북 정책 역시 지연 전술로 요약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비핵화 구상의 실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석을 했다는 거죠. 또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북한이 협상에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무리라는 전문가 지적도 전했다는 겁니다. 타임은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부동산 등 국내 문제도 문재인이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6월 9일에 화상으로 진행됐고 이제서야 알려진 거죠. 김정은은 솔직하고 의욕적이고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라는 문재인의 평가와 함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형을 암살하지 않을 테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 그러니까 칭찬하듯이 얘기했는데 그 강한 결단력이라는 게 자신의 형을 살해한 것을 강한 결단력이라고 혹시 표현한 것이라면은 문재인 씨는 기본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 도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런 그 김정은의 독재를 부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김여정이 혼내면은 깨갱합니다. 드디어 이제 김여정 수준도 아니고 리성권한테 혼나는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길래 저러는 걸까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에게 보내주었던 USB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죠? 진짜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밝혀야죠. 그런 거 밝히지 않고 저렇게 김정은을 칭찬한다면은 무언가 약점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솔직하고 의욕적이고 결단력 있다는 김정은, 근데 알고 봤더니 평창에 왔던 그 여가수들, 북한의 여가수들 다 거의 다 숙청됐거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앞에서 22곡을 부른 그 여자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김옥주라는 그 북한 여가수라는데요. 최근에 김정은이 참석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가수 김옥주가 전체 26곡 정도의 순서 가운데 22곡을 불러서 주목을 받고 있다네요. 김옥주는 김정은 시대 북한 대표 음악단인 은하수, 청봉, 모란봉, 삼지연 등에서 활동하면서 2018년 2월 방안공연에도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옥주가 함께했던 동료 가수들이 최근 무대에서 사라진 가운데 혼자 살아남아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6월 15일부터 나흘간 노동당 8기 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도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관람하시었다라고 보도했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중앙TV가 며칠 후에야 녹화 편집된 연주단 공연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김옥주란 여성 가수가 26곡 가운데 22곡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남성 합창과 중창 빼면은 동무대였다는 거죠. 2시간 20분 가운데 연주 순서만 빼고 혼자서 다 불러버렸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동아대 강동환 교수, 한 명의 가수가 한 공연에서 저리도 과하게 많은 순서를 맡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김옥주는 이번 공연의 핵심이었다면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가수임을 증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월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 공연 때는 김옥주에게 앵콜을 2번이나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옥주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한때 몸담았던 은하수 관현악당에서 가수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민요에서 러시아 팝음악까지 다채로운 가창력을 보여주는 중견 가수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보컬 리더다. 은하수 악단 해체 후 청봉, 모란봉, 삼지연을 거쳐서 국무위원회 연주단으로 옮겨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삼지연 소속으로 방한해서 제2에게 이선희의 노래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이선희와 듀엣곡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삼지연 관현악단 소속으로 방한해서 공연에 함께왔던 다른 북한 가수들 무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김옥주는 김정은 시대의 대표 가수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삼지연 가수들은 왜 다 사라졌을까요? 김옥주와 함께 방안에서 제2에게를 함께 부르고 소녀시대 서영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송원은 통일을 불렀던 송영은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연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졌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당창건 75주년 공연과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경축 공연에 불참한 데 이어서 이번 공연도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봉악단의 대표 가수이자 삼지연 관현악단 소속인 김주향도 귀국 후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삼지연 소속들은 평창에 왔다가 돌아간 후에 사라졌죠. 오, 이상하죠? 그리고 김정은 직송악단으로 불리던 모란봉 소속 가수들은 2020년 설맞이 경축 공연 이후에 공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 대표 가수로 떠오른 모란봉 악단의 류진아, 김유경, 박미경, 김설미 등은 1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모란봉 악단의 악장인 선우향이 류진아, 김유경, 정수향은 공훈배우 칭호와 영웅 칭호까지 받았지만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동환 교수는 사라진 북한 가수와 음악인들이 숙청된 건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김옥주만 살아남아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는데, 자, 공통점이 있네요. 이 삼지연 같은 경우는, 삼지연 소속들 같은 경우는 평창에 왔다 간 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나왔던 사람들도 올 1월부터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옥주라는 자만, 김옥주라는 여자 가수만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표현 자체가 중견 가수다. 그죠? 이례적이다. 야. 그런데 이런 김정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 숙청이던 아니면은 개인적인 총애던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김정은을 두고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고 결단력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 이상하죠. 야. 아니, 본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동안 많이 들어 먹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 근데 그 정도 들었으면은 그거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도 딴 날도 아니고 6.25 전날에 그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런 그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한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걸로 갖고는 안 되고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저 문재인이 갖고 있는 김정은과의 관계, 그 비밀, 왜 김여정한테 욕먹어가면서도 김정은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지 밝혀져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혹들 어느 하나도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밝힐 수가 없죠. 저 정도 되면 너무 당당하잖아요. 사실 저는 언론사들도 참 재밌는 게 저렇게 단신 처리 정도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완전히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서는 막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칭찬했나 보네. 뭐 고모부를 살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서 죽이고 형을 신경작용죄죠. VX 신경작용죄로 암살한 사람이지만은 뭐 칭찬할 수도 있지. 이렇게 지금 그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김정은에 대해서 문재인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상하다, 저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계속 저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오다 보니까 그 진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지 뭐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분노도 누그러지게끔 만드는 작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돼야 되고 그 후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지금 87년 이후에는 개헌을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각제가 됐든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대통령 임기 축소든 아니면은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거든
그거는 개헌의 핵심이 아닌 거죠. 개헌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그리고 경제체제에서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후에 낮은 단계 연방제 통해서 적화로 가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작전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은 저 같으면은 열받을 것 같아요. 저 비록 그냥 참 일개 조그만 유튜버일 뿐이지만 누가 나한테 막말하면은 화나거든요. 그냥 언제나 실실 웃으면서 아이 훌륭하십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칭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시면 문재인 어때요? 참지를 못해요. 김정식이 문재인에 대해서 전단지를 이렇게 돌렸더니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이 일개 병사가 댓글 좀 달았어요, 컴퓨터에. 그랬더니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 하고서는 이제 형이 유예가 됐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참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또 양산 사저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제 그만하시라 막 이랬었잖아요. 본인이 11년 동안 진짜로 농사를 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욕을 다 참고 오히려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고 결단력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서서히 빨간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순 없죠. 자, 저자들 끌어내려야 되고요. 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권 단죄를 해야